자, 일단은 구모풀이부터 오늘 잠깐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호문평에서 선생님이 좀 선별적으로 몇 문제만 좀 같이 볼게.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의 출제 방향성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른 건 괜찮을 것 같고 1페이지에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문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 그렇지. 은하 A와 B. 그 얘기 뭔 뜻이야? A와 B가 은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런 은하들의 물리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줬어.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여기는 물리량 P,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 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자, A의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B의 나이가 많다고 돼 있으니까 두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나선 은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야? 타원 은하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기 물리량 P가 문제에 나왔던 대로 주계열성의 물리량이라고 했으니 여기 기억에 나온 대로 주계열성의 평균 표면 온도라고 했어. 괜찮을 것 같네? 왜냐면 나선 은하는 은하핵에는 붉은색 별이 있지만 나선팔엔 푸른색 별들이 존재한다. 푸른색 별이 있다는 건 표면이 더 높다는 거지. 거기에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붉은색 별들로 존재한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P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갈 수 있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A는 B로 진화한다. 잘 알겠지만 은하끼리 진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선지. 블랙홀을 남기는 초진성 폭발은 A가 B보다 자주 관측된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봐. 여기엔 푸른색 별들이 상대적으로 이 타원 은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할 거야. 근데 주계열성의 물리량이라고 했던 이 P값의 표면 온도야. 주계열성은 뭐다? 반질광표. 반지름 질량 광동 표면 온도가 비례의 경향성을 갖는다. 그러니 표면 온도가 높았던 별들이 있다는 건 질량이 컸던 별이 있다는 거니까 질량이 큰 별은 초인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지. 그치? 그러니 디귿선지. 블랙홀로 진화하는 별들은 A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는 게 맞는 선지가 되겠다.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넘겨볼까? 자, 2페이지에서 우리 6번 문제에 너무 아쉬운 친구들이 많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좀 들어보니까 정체전선이 안 보였대. 다음부터는 꼭 눈을 크게 뜨고 보길 바래요. 알았지? 시험이라는 건 긴장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가 준비한 만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을 내 실력 그대로 표현해 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6번은 정체전선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요거 좀 체크해 주고 싶어서 한번 보려고 그래.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 생명가능기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중심별의 광도가 들어갈 거고 광도 대신에 뭐 질량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는 거리야. 그러면 생명가능기대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맞지? 자, 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 가능대까지 거리도 멀어지고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조건을 하나 걸어볼게. 어떤 조건을 걸 거냐면 광도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별들의 행성들의 기압이 모두 일기압이다. 모두 일기압이야. 자, 그렇다면 생명 가능지대의 요 앞자락에 걸려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는 몇 도여야 할까? 100도셔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끝자락에 걸려있는 이 행성들의 표면 온도는 몇 도여야 할까? 0도시여야 하겠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던 이 사이에 있던 행성들은 표면 온도가 0도시보다는 높고 100도씨보다는 낮으니까 물이 끓지도 않고 얼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생명가능지대인 거야. 자,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를 결정하는 게 여기에 중심별에서부터 받는 에너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가능지대를 만들 수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 얘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행성의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의
받는 에너지가 많으면 표면 온도가 높을 거고 적으면 표면 온도가 낮겠지, 그치? 근데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 문제를 풀 때 언제나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로 했던 거 기억나지? 거리 제곱분의 광도. 그러면 그 겉보기 밝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 내가 눈으로 관측한다고 보면 내 동공에 들어오는 내 동공이라는 일정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밝게 보이는 거고 적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지. 만안경을 통해 본다라고 한다면 만안경의 그 앞 렌즈, 그걸 대구경 렌즈라고 하는데 그 대구경이라는 일정한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이 많으면 밝게 보이는 거고 빛이 적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야. 맞지? 사실 똑같아.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받는 에너지도 동일한 면적에 도달하는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단단 받는 에너지도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거리의 제곱과 광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 거리는 당연히 별부터 행성까지의 거리일 거고 이 광도는 중심별의 광도일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거리 제곱분의 광도, 즉 단단 받는 에너지에 따라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결정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너희도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태양이라는 별이 있는 거고 여기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AU라는 걸 알 수 있어. 괜찮죠? 근데 문제는 T1, T2 때를 보니까 생명가랑이의 끝자락까지의 거리가 T1일 때는 0.5AU 정도 돼 보이고 T2일 때는 그보다 멀어. 그렇다면 T1, T2 시기 때의 중심별의 광도를 비교해보면 이럴 것 같아. T1이 여기, T2가 여기. 괜찮은 얘기들아? 그러면 똑같은 1AU에 만약에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T1 시기보다는 T2가 생명가랑이대에 더 훨씬 가까이 위치하니까 더 에너지를 많이 받고 행성의 표면 온도도 높았겠지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것도 반성해야 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 첫 번째 줄에 수렴형 경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판이 이동했다. 네 번째 줄 마지막에 해산이 존재했다.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존재하고 왕복 시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기 13.3, 13.3 이렇게. 괜찮냐? 괜찮아? 그럼 왕복 시간이 13.3이야. 우리 기억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왕복 시간을 기준으로 4초 부근이면 뭐가 존재한다? 해령이 존재하고 8초 이상이면 뭐가 존재한다? 해구가 존재한다.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고 했었고 왕복 시간이 8초보다 컸네.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해구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해구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두 판이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방위표가 문제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와 B가 속한 판은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고 C가 속한 판은 서쪽으로 이동했겠지. 맞지? 그러니 자, 여기 A가 속한 판과 B가 속한 판은 동쪽, C가 속한 판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수렴형 경계에 해구가 생겼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산들이, 맞죠? 거기에 이제 1.3초라고 돼 있어. 해산이 뭐지?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화산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 해산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입형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지진, 화산 활동이 밀도가 작은 판에 활발하니까 A, B가 속한 판이 밀도가 작은 판이고 C가 속한 판이 밀도가 큰 판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거야. 9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실수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11번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올해 9월 모평이 너희가 볼 때 좀 많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어려웠잖아. 물론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 과거 기출문제의 가장 높았던 난이도의 문제에 비교해보면 문제당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조건을 많이 걸고 그리고 새로운 신유형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실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유형을 접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걸리면 그리고 자료들이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 너희들은 시험 볼 때 사실 긴장부터 먼저 하잖아. 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시험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부족한 면을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물론 우리 반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너희도 알겠지만 등급컷이 많이 낮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솔직히 선생님이 얘기할게. 우리가 시험에 그 중요한 시험이어도 어쨌든 욕심을 버리고 말이야. 내가 준비한 만큼 성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긴장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렇게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들은 프로잖아, 프로. 우리 프로들은 프로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마추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아마 너희들이 헷갈렸던 건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헷갈린 친구들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람다 맥스라는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만 했는데 갑자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등장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봐. 우주 배경 복사도 어차피 그거 아니야? 동일한 면적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배경처럼 퍼져 있는 에너지가 적게 측정되는 거고 동일한 면적의 에너지가 많으면 많게 측정될 거잖아. 표면 온도 내가 뭐라고 했어? 동일한 면적, 단위 면적에 받는 에너지로 결정되는 거니까 표면 온도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만 비례하잖아. 다른 거 비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래. 별이 S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T 시기 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우배복. 자, 그때 람다 맥스를 보니까 자, 별 S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그 다음에 T 시기 때 우주 배경 복사에서의 람다 맥스를 측정해 봤더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러면 람다 맥스의 B가 뿅 나누니까 여기 10의 4승 생길 거고 그럼 10의 4승이 생긴 걸 보니까 밑에서의 비율을 보면 5대 25,000이니까 얘가 1대 5,000의 비율을 갖는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네. 온도의 B는 5,000대 1이어야 한다.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졌어. 이 S의 표면 온도를 얼마나 주어졌어? 6000 켈빈. 그렇다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얼마다? 1.2 켈빈이겠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2.7 켈빈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 그치? 근데 1.2 켈빈이 나왔다는 건 얜 현재보다 낮은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를 갖고 있으니까 미래 시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가보자. 다시 현재로 와보자. 현재는 우주 구성 요소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암흑 에너지, 그 다음 암흑 물질, 그 다음 보통 물질. 자, 그러면 내가 암기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암흑 에너지의 현재 구성 비율은 몇 퍼센트? 그렇지, 68%. 그리고 암흑 물질은 27%, 보통 물질은 5%. 이렇게 외웠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도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암흑 물질, 그 다음 보통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 나와 있던 대로 A, B, C 순으로 미래의 우주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건 앞으로 어쨌든 시간이 흘러 미래로 가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더 증가할 거고 물질의 비율들은 감소할 거야. 그런데 니네가 아는 것처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물질의 질량은 변화가 없고 실제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우주의 부피만 증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밀도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의 비율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일정한데 분모값만 똑같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너희가 얘기했던 대로
27%대 5%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율이니까 그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27대 5가. 그럼 몇 대면 5.4대 1이 정확히 유지가 돼야 된다고. 괜찮아요? 개발이. 그러니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암흑 물질, 그 다음 보통 물질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 같은 선지는 TC가 미래시기이기 때문에 C의 비율, 보통 물질의 비율은 더 감소할 거고, A의 비율,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더 증가할 거니까 TC가 더 커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정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다. 3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3페이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고지적인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아마 고지적인 문제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모평 12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볼게. 짠짠. 자, 문제. 동일한 경도에서 지게가 이동을 할 건데 저 동일한 경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동했대. 그러면 이게 동일 경도라고 내가 했으니까 여기가 진북, 여기가 진남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적도가 위치한다. 그런데 현재 지게의 위치를 주어줬지. 여기다가 뽕 한 다음에 이게 바로 현재 뭐의 위치다? 지게의 위치고 개 위도는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뭘 찍어줬냐면 고지적인 극을 찍어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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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고지적인 극이 3억 1천만 년 전, 2억 8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2억 2천만 년 전에 고지적인 극을 찍어줬다?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고지적인 극은 어디야? 그렇지. 바로 요 현재 진북, 현재 자북의 위치가 현재 고지적인 극이 되겠지. 고지적인 극의 정의 알지, 얘기들아. 고지적인 극이 뭐냐면 지게를 기준으로 자북을 표현하는 게 고지적인 극이야. 누구를 기준으로? 지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3억 1천만 년 전에는요, 자북과 지게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 2억 8천만 년 전에는 자북과 지게 사이가 요만큼 떨어진 거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자북과 지게 사이가 이만큼 떨어진 거고, 2억 2천만 년 전엔 이만큼, 그리고 현재는 현재 지게 위치까지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니 2억 2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니다, 3억 1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게와 자북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네. 근데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자북을 진북으로 규정하며 진북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자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3억 1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북의 위치는 모두 여기였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 자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건 지게가 초기에는 3억 1천만 년 전에는 자북과 가까이 있었지만 점점 멀어져서 현재 여기까지 이동했구나. 즉 3억 1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동했다고 했으니 모두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괜찮지, 애기들? 자, 이제 디귿선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디귿선지 틀린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어떤 친구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선생님, 오른쪽 그래프에 가로축과 X축을 반대로 봤어요. 아니, 왜 반대로 보냐? 아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글은 알고 있잖아. 어? 지구과학은 어려웠다 쳐. 근데 한글은 괜찮잖아.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자,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Y축이 위도, X축이 복각. 즉, 위도에 따른 복각의 변화를 내가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들아. 그치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 아니, 3억 1천만 년 전부터 2억 8천만 년 전까지의 이때 복각 차이, 혹은 2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2천만 년 전까지 이때 복각 차이를 보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위도 차이를 보니까 고지적인 그게 위도 차이가 얘 15도 차, 얘도 15도 차.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리면 될 것 같아. 복각과 지게 사이가 가까웠으니까 3억 1천만 년 전부터 2억 8천만 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지게가 고위도에 위치했고, 2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2천만 년대까지는 고지적인 극과 지게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했네. 그러니 저위도에서의 위도 15도 차이,
고위도에서의 위도 15도 차이. 이거 각각의 위도를 다 구해도 되는데 그래프의 경향성을 보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짠, 짠. 얘는 복각 차이가 저위도일 때는 이만큼 나는구나. 아, 고위도일 때는 똑같은 위도 차이 15도 차이여도 복각 차이가 이만큼 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했을 때가 복각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까지 할게요. 네. 13번 문제는요. 제발 오래 기다려. 문제를 읽습니다. 상층 부근 대기 이동.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이라는 걸 접하다 보면 나에게 너무 익숙한 자료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정리했던 대로 쭉 자료를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지. 근데 시험이니까 똑같은 자료, 익숙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과연 그 자료에 해당되는 정확한 내가 풀었던 문제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된다. 상층 부근. 괜찮죠? 오케이, 바리. 자,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는 문제에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잘 봐. 내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할 테니까. 이렇게 진하게 잘 보이게 진하게 그려야지. 진하게 잘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 얘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총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원작이 나온 거고,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줄에 매우 중요한 게 나오잖아.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주계열 단계 어느 시기부터라고 했으니 여기 시작 시기가 바로 주계열성 단계 중에 있는 거라고 얘기더라. 맞지? 그러면 중심액에서 뭐 하겠냐? 수소액 융합 반응 하겠지. 지금 이 세 가지 원소가, 얘가 기역이야, 그리고 얘가 니은이야, 얘가 디귿이야. 세 가지 원소가 중심액에서의 구성 비율이래. 그러면 주계열성 단계에 있을 때는 중심액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는 소비되고 헬륨은 생성되고 있으니, 생성되는, 증가되는 네가 헬륨이구나, 감소하는 네가 수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여기에 보니까 요 중간에 수소의 비율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헬륨의 비율도 변하지 않는 요 중간 정도 단계가 있어. 그럼 이 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 요 단계는 무슨 단계에 해당한다? 주계열성에서 거성 단계로 지나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준거성 단계이다. 준거성의 특징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머릿속에 아예 박혀버렸지.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일정히 유지되고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문제에 나왔던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은 각각 어떤 단계야? 주계열성 단계와 거성 단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괜찮겠냐? 오케이, 바리. 그럼 뭐 나머지 괜찮지. 그래서 기억의 디귿은 헬륨이 다 틀렸고 탄소가 되겠죠. 여기 안 썼나? 이게 탄소가 되는 거지. 왜? 거성 단계니까 헬륨의 융합 반응에서 헬륨 원적은 감소하고 탄소 원적이 생성되어서 증가한다. 그 다음 니은.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S가 태양보다 높다. 아니, 지금 S를 보니까 여기 시간 잠깐 볼래? 여기의 시간을 보잖아. 얼마 정도냐면 8천만 년이야. 지금 혹시 지금 현재 태양의 나이 얘기 알고 있니? 태양의 나이. 태양의 나이 몇 살이야? 그래, 50억 살 정도 되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근데 태양은 50억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얘는 8천만 년이 조금 넘어서부터 주계열성이 끝나버린다고. 그러니 얘는 진화 속도가 태양보다 어마무시하게 빠른 애네. 그러니 질량이 태양보다 크겠다. 즉 2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 얘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태양은 외곽의 대류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온도는 대류핵, 즉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대류핵의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별의 평균 밀도와 중심의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B시기가 별의 평균 밀도가 작고 중심에게 더 무거운 원자력이 생성됐으니 이 값은 더 크겠지. 그러니 A시기보다는 B시기가 커야 되겠다. 그래서 D가 틀렸네요. 정답은 2번.